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에게는 5.3.2로 알려진 수컷 반달 가슴곰이 포획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5.3.2가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3.2는 저도 관심 있게 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의 발견 코너에서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들었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허무하게 좀 익사잖아요, 익사. 아니 저 마취총을 맞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도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이제 계곡물에 맞아요.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안타깝던데요. 네. 5.3이라고 이름 붙여진 과정도 굉장히 특이했던 거죠. 네, 이제 이게 뭐 곰이니까 웅삼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사실 이게 정식 명칭은 뭐 아시겠지만 KM-53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반달곰 보건 사업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개체 식별 번호가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인공 증식한 아이들을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복원할 때 아무래도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예.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온 애는 R, 그다음에 한국 곰은 K, 중국은 C, 그리고 북한에서도 왔다고 해요. 북한은 N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암컷은 F, 수컷은 M 이런 식으로 해서 이 KM-53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53번째로 태어난 수컷 곰이라는 의미죠. 근데 저 몰랐어요. 왜냐하면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네. 조형 다양성을 위해서 북한에서도 반달가슴곰 갖고 뭐 러시아에서도 데려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중국에서도 데려오고 네.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류 체계할 때 제일 말따내는 게 아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종이 같은 건 사실상 같은 동물이다라고 예. 보고서 이제 아종이 같은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5.3.2가 어떤 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5.3.2가 이거 좀 특별했죠. 네. 그 2015년 1월에 전남 구례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자연적응 훈련장에서 태어났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지리산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곰이 36마리 정도여서 네. 이거를 이제 야생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만 그 관리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을 들여와서 이제 여기서 낳은 새끼를 방사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5.3.2는 중국에서 들여온 엄마 곰과 아빠 곰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그 쌍둥이 곰은 성격이 완전 달랐다면서요? 네, 이제 쌍둥이 곰은 KM-54인데요. 얘는 예. 그냥 계속 이제 지리산 쪽에 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엄마 아빠는 계속 그 생태학습장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근데 얘는 이제 뭐 엄마 곰과 그 KM-54랑 같이 살다가 한 10개월 정도 살다가 지리산에 방사가 됐는데 네. 제가 이 곰 태어났을 때 그 얘를 관리했던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서 뭔가 이 KM-53, 5.3.2가 좀 특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특이한 면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되게 평범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성격이 막 딱히 뭐 다른 면도 없고 뭐 유독 뭐 되게 똑똑하거나 이런 면도 딱히 없고 평범했는데 되게 그런 일을 벌일지 몰랐다. 아무튼 막 이러는데 이제 특이하다는 거는 이제 얘가 워낙 그 행동 반경이 넓었잖아요. 예, 맞아요. 2017년 6월 14일에 수도산에서 5.3.2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그 지리산에서 직선거리만 따져도 한 80km 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산을 네. 이렇게 막 타고 다녔어야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2개나 있어요. 통영대전 고속도로랑 광주대 고속도로. 네. 아니 그 도로를 안 건너면 못 가요 수도산으로? 네, 못 가요. 여기가 딱 그 산과 산 사이에 얘가 X자로 이렇게 그 고속도로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지 않으면 못 가는데, 근데 뭐 실제로 정말 얘가 도로를 진짜 건넜을 수도 있고 고라니처럼 막 건너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얘한테 원래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 발신기가 달려 있었는데 네. 그 전해 2016년에 이게 고장이 나서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데 이제 짐작컨대 아마도 터널 위쪽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이제 생태 통로 같은 게 이제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지리산 반달곰이 당연히 이제 풀어주면 움직이는데 그렇죠. 멀어봐야 한 15km.
정도밖에 그 반경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네. 이건 갑자기 80km 이상을 이동한 아이가 등장을 하니까 막 환경부도 그렇고 다 막 우왕좌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데려오죠. 잡아다가 지리산에 잠깐 격리를 했다가 한 20일 만에 다시 이제 자연으로 지리산에 방사를 해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또 20일 만에 또 수도산에서 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잡아다가 지리산에 데려다 놓고. 예. 근데 이번엔 좀 길게 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2번이나 수도산에 가다 보니까 얘를 어디다 풀어주지? 지리산에 풀어줄까? 수도산에 풀어줄까? 막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수도산에 풀긴 풀었잖아요. 요때는 지리산에 다시 2번째도 지리산에 풀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니 얘가 2번이나 수도산을 갔는데 당연히 그게 거기가 좋아서 갔으니까 거기다 풀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환경부는 아니 근데 이제 지리산은 우리가 이제 종보관 하느라고 서식지 관리도 해놨고 예. 좀 안전한데 수도산은 거기 막 올무도 있을 거고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지리산에 다시 풀어줬는데 그런데 다시 또 이듬해 또 수도산으로 가죠. 네.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시간 동안이나 이 왼쪽 앞다리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반달곰 성체를 대상으로 이런 복합 골절 수술한 거는 세계에서 처음이었다고 해요.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잘 받고 또 이번에는 그래서 수도산에 풀어줍니다. 네, 그래서 너가 이렇게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수도산 가고 싶으니 네.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삼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럴 거였으면 나 그냥 원래 냅뒀으면 네, 내가 사고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도산에 그치지 않고 수도산에 방사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40km 떨어진 금오산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요. 아무튼 네. 얘가 굉장히 이제 막 여기저기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얘가 이렇게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간 덕분에 기존까지는 이런 복원 사업이 개체수로 언제까지 얼마 늘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쨌든 간에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생태축을 따라서 이동을 할 텐데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길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얘네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바꾸도록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준 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거대한 동물원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굳이 우리가 종복원하겠다고 했으면서 자연 상태로 복원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곰이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네. 인간하고 어떻게 좋아할 것이냐. 네. 불가피하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다시 데리고 오고 자꾸 거기다 가두려고 하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결국 마취총을 맞고 네.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사인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마취총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삼이가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네. 숨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얘한테 마취총을 쏴야 됐을까? 이게 뭐 이제 당연히 얘 이제 발신기가 달려 있으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제 간당간당한 상태여서 이걸 갈아줘야겠다라고 해서 4월부터 계속 포획 시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럼 얘한테 왜 굳이 이렇게 꼭 발신기를 달아야 했을까? 그걸 보면은 2021에서 2022년 2년 동안 전체적으로 곰 때문에 어떤 뭐 벌꿀이나 과수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신고가 76건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오삼이가 일으킨 게 52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좀 민가에 좀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잦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설명을 하죠. 오삼이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 민가로 내려왔을 정도면 이거는 야생성을 잃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야생 접근에 뭔가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야생성을 잃었다라는 거는 얘가 사람을 봐도 회피를 별로 안 하고 네. 이렇게 접근하고 할 때 이제 야생성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얘는 이제 여전히 사람 오면 경계하고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멧돼지나 고라니도 뭐 민가로 내려오잖아요. 농작물 먹고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얘도 그냥 내려왔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나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막 발신기도 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마취총이었냐 하필이면 네. 그러니까 이 곰을 잡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생포 트랩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동면지 포획도 있고 추적 포획도 있고 한데 이게 다 얘가 너무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패턴을 알아서 네, 그래서 이제 마취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했는데요. 그러면요? 네, 근데 곰이 원래 똑똑해요. 아, 그래요? 네. 하기야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곰들이 그냥 마을로 막 내려와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마취총 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사미의 죽음을 통해서 좀 고민해볼 문제가 이탈리아에서 있었는데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5년 먼저 곰보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프스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불곰이라고 하는 브라운베어가 많았는데 이게 90년대 중반에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서 슬로베니아에서 곰을 한 10마리 데려다가 복원을 했는데 이게 한 25년 만에 1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알프스 산에서 조깅을 하던 26살 남성이 그 JJ4라고 하는 17살 암컷 곰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나빠졌겠죠. 그래서 여기 주지사가 저 곰, 그 JJ4는 물론이고 여기에 있는 야생곰도 한 70마리 정도 잡아서 우리 안락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기는 한 50마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 지금 100몇십 마리 우리 애가 감당 못하니까 나머지 안락사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안락사시키지는 않았겠죠 설마? 이제 환경단체 이런서 당연히 이제 반발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한 7월 중순까지 좀 더 두고 보자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아직은 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복원하겠다고 데려다 놓고 곰들이 개체수 늘리는 거 너무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안 된다고 또 안락사시킨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데 어쨌든 간 곰은 되게 위험한 동물이고 그래서 인간과 충돌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복원 사업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진짜로 그 이탈리아 주지사가 한 것처럼 이 복원 사업의 정당성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까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개체수가 많으면 다 없애고 다 인간이 그 발신기 달아서 일일이 추적하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인간 때문에 줄어든 곰을 우리가 다시 늘리는 거니까 최대한 위험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언젠가 우리도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넓은 산에다가 동물원처럼 가둬놓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